책에서 얻은 지식들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리 감사합니다. 포르투갈 하면 생각나는 것을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해양 왕국, 대항해 시대를 떠올리셨나요? 당신의 지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포르투갈 하면 이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연 남자,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항해의 왕자 에니크를 소개합니다. 에니크는 포르투갈 왕국 초창기의 인물로 13세기 주왕 1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에니크는 왕가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는데요.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어쩌다 거친 바다로 나가서 항해 왕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포르투갈은 유럽 최서단의 나라로 서쪽과 남쪽 해안이 대서양과 맞닿아 있고 긴 해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 주변국과 바다를 통해 교역하며 상업을 발전시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활발한 교역을 위해선 지중해를 뚫어야 하는데 당시 이탈리아,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해적들이 지중해를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포르투갈은 지중해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중해를 뚫을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은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1411년 포르투갈의 왕이 검투 경기를 개최합니다. 왕은 이 경기에서 자신의 세 아들인 두아르테, 페드로, 에니크의 용맹을 테스트하고 가장 잘 싸우는 아들에게 기사자기를 주려고 했죠. 왕의 기대만큼 세 아들은 잘 싸워줬고 결국 세 왕자 모두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이기면 승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은 뜻밖의 소원을 빕니다. 바로 세우타를 정복하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세우타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곳으로 오늘날 모로코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포르투갈이 진출하고 싶어 했던 지중해 기억하시죠? 이 세우타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만약 이 세우타를 점령한다면 포르투갈은 그토록 염원했던 지중해로 진출하는 길목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포르투갈은 이 세우타가 늘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우타의 해적들이 포르투갈 해변 마을에 쳐들어와서 약탈을 일삼기도 했거든요. 그런 곳을 이 아들들이 먼저 나서서 정복하겠다고 하니 왕은 당연히 두 팔 들고 환영했죠. 그리하여 1415년 주왕 1세와 세 아들이 세우타를 기습 공격합니다. 에니크 왕자를 필두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마침내 포르투갈이 세우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왕 1세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셋째 아들 에니크를 세우타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이 에니크가 항해 왕자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세우타는 이슬람의 무역 중심지여서 향신료, 양탄자, 비단 등 좋은 무역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포르투갈이 세우타를 점령하자 이슬람 상인들이 발길을 뚝 끄는 겁니다. 하지만 에니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안 와? 그렇다면 내가 간다 라고 하며 향신료가 풍부한 인도로 가는 백길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하죠. 그리고 포르투갈 남서부에 연구소를 세워서 항해사, 지도 제작자, 천문학자 등을 모집해 항해 도구를 개발합니다. 이때 개발한 것이 바로 캐러벨 선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바로 이 배입니다. 삼각돛을 여러 개 세운 것이 특징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포와 같은 무거운 화물도 실을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참고로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널 때 탄 배가 바로 이 캐러벨 선입니다. 이제 이 배를 이용해 빠르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1433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왕 1세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에니크의 형이죠. 형이 왕으로 즉위하고 에니크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보하돌 곳 너머를 탐험하라 였는데요. 보하돌 곳이라는 곳을 혹시 아시나요? 당시 사람들은 보하돌 곳 너머는 이 세상이 끝이며 그 너머로는 부글부글 끓는 바다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항해자들은 보하돌 곳을 절대 넘어서지 않았죠. 그런데 왕은 에니크에게 그곳을 가보라며 보하돌 곳 너머의 신규 도달지를 발견하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의 5분의 1을 에니크에게 주겠다고 하죠. 1437년 에니크는 탐험가인 질 에아네스를 파견하여 14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보하돌 곳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로 에니크의 탐험 사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항해 기술도 크게 향상되고 해외 진출이 더 급속하게 이루어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와중에 인도로 가는 백길은 여전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444년 에니크는 새로운 곳을 발견합니다. 사하라 사막 남단에 도달한 건데요. 이곳으로 가는 항로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포르투갈은 사막을 육로로 통과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한 겁니다. 이 길을 통해 아프리카 남부의 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금력을 향상시켜 항해 연구와 학문에 뒷받침했습니다.
에니크는 학교를 설립하고 천문대와 도서관을 세우고 항구와 조선소를 건립하는 등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니크의 나쁜 업적도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배에 태워 포르투갈로 데려와서 노예로 팔았다는 건데요. 에니크가 노예무역을 거의 처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명으로 남게 되었네요. 에니크는 죽기 직전까지 인도로 가는 백기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에니크가 죽고 1488년 포르투갈의 디아즈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에 도착하면서 인도로 가는 해상로를 뚫었고 이후 포르투갈은 막강한 해양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면 에니크 사망 500주년 기념비인 발견의 기념탑을 볼 수 있는데요. 에니크의 모습과 캐러벨 섬을 조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에니크의 업적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가게 되면 에니크의 기념비 앞에서 너 그거 몰랐지? 라고 말하며 에니크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포르투갈 항해의 왕자 에니크였습니다.